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건 처음에 이제 이 저자들에 의해서 93년 논문에 이 저자들이 쓴 93년 논문에서 이제 제안이 된 그런 게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거를 이 저자들이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intrinsic reciprocity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intrinsic reciprocity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나쁘게 굴면 나도 너한테 나쁘게 굴 거야.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굴면 나도 나쁘게 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누군가 나한테 나쁘게 구는 사람한테는 나도 나쁘게 굴고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가 이러한 리시프라시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처음에 이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 이걸로부터 사람들의 리시프라시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자,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게임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프린서플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는 프린서플은 주인이고 에이전트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주인 대리인 문제 이런 거 들어봤죠? 주인 대리인 문제 이런 걸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인플로이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고 대리인은 인플로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로이어는 고용주,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이제 피고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실험을 실제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은 프린시플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린시플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에이전트에게 W와 E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해요. 자, 여기서 W와 E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W는 임금이에요. 웨이지. 그래서 네가 일을 하면 에이전트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내가 W만큼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는 effort예요. 자, 그 대신에 이만큼 좀 노력을 해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제시하는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W하고 E라는 두 개의 숫자로 이 계약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너한테 W를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줘. 이만큼 일을 해줘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W는 이제 프린시플이 진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얼마만큼 돈을 줄게, 이제 임금을 W만큼 줄게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W는 진짜로 줘야 돼. 자, 그런데 그 대신 이만큼 노력을 해줘 라고 이제 계약에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에이전트가 이 계약을 이제 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이제 어떤 회사가 있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자, 일 좀 열심히 해줘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농땡이 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소문자 E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3개가 나오죠. W가 나오고 대문자 E가 나오고 소문자 E가 나와요. 그래서 대문자 W와 대문자 E는 프린시플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이고, 그리고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프린시플은 에이전트에게 W만큼 임금으로 주고 그 대신 E만큼은 너가 좀 노력을 해줘 라고 구두로 약속을 받는 건데, 실제로 에이전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소문자 E만큼 자기가 실제로 노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직한 에이전트다. 그래서 나는 계약 조건을 꼭 수행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라면 이 소문자 E를 대문자 E와 똑같은 만큼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밑에 프린시플과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단 W는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고 에이전트 입장에는 수입이니까 플러스죠. 자, 그런데 프린시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노력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회사의 이제 이윤이 높아져서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더 노력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 근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면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CE라는 거는 이제 비용 함수예요. 비용 함수고,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에이전트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에이전트에게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에이전트 페이오프에는 비용 함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비용 함수는 보통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고, 특히나 그 비용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전트가 노력을 좀 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용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비용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의 아웃사이드 옵션이 0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에이전트는 프린시플이 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이걸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수락하면은 이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냥 페이오프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아웃사이드 옵션이라는 거는 에이전트가 계약을 거부했을 때 얻게 되는 페이오프예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의 아웃사이드 옵션이 0이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양수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계약을 수락을 하겠죠. 자, 이런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스탠다드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프리딕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이 일반적인 경제학자에게 주고, 자,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에이전트는 0이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거고, 그래서 애시당초 프린시플은 임금을 하나도 안 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자, 먼저 컨트랙트가 제시가 되죠. 자, 컨트랙트가 제시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억셉을 하죠. 자, 억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전트 입장에서 일단 W는 받아요.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일을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W는 일단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E의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상황에 처하고 나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E를 뭐 양수 값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E를 양수 값을 선택을 하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이내믹한 상황이면, 즉 이 사람들이 계속 인터랙션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고 다음 기회에 또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 기회에 또 인터랙션하고 그렇게 된다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프린시플에게 좀 잘 보일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꼭 E의 값을 뭐 작게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이내믹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스태틱한 상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는 한 번 인터랙션하고 끝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에이전트는 사실 맨 마지막 단계에 오면 양의 값을 이 에포트를 사실 양의 값을 에포트를 양의 값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 에포트를 0을 선택을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면. 자, 따라서 이제 애시당초 그런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얘가 일도 하지 않을 건데 컨트랙트에 W를 임금을 뭐 양의 값을 제시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프린시플은 이 임금 수준은 이제 0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임금을 W를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얼마만큼 일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 이 대문자 E 값 있죠. 뭐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애시당초 프린시플은 임금 0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이러한 컨트랙트를 억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면 이제 0이라는 에포트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프리딕션은 뭐냐면 에이전트는 에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따라서 애시당초 프린시플은 임금을 굉장히 조금만 주는 그런 컨트랙트를 제시를 할 거다. 이러한 프리딕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 reciprocity라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거는 이 앞에서 우리가 요 논의를 할 때 E와 W의 값이 0이 나왔죠. 이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어떻게 사실 암묵적으로 가정을 했냐면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셀피시 에이전트라고 사실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더니 E 값과 W 값이 0이 나온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셀피시 에이전트가 셀피시한 그런 인디비주얼이 아니다.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만약에 에이전트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린시플이 잘해주면 자기도 잘해줘. 프린시플이 자기한테 못되게 굴면 자기도 프린시플한테 못되게 굴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리시프라시티라는 선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프린시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때 프린시플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프린시플은 그냥 셀피시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자, 프린시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봐라, 에이전트는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지. 자, 그렇다면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쟤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즉, 내가 웨이지를 쟤한테 많이 주면 쟤는 나를 위해서 에포트를 많이 기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프린시플은 W를 양의 값을 제시를 할 수 있고 에이전트가 만약에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프린시플이 나한테 양수 값의 임금을 줬어. 아이고 고맙네. 그러면 나도 뭐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까? 아 그래 저 사람의 페이오프가 내 노력이 높아질 때 저 사람의 페이오프가 높아지니까 그럼 내가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만약에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수행을 했을 때 만약에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보통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셀피시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E와 W는 0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에이전트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W도 양수, E의 값도 양수 이런 결과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실제로 이 실험을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씩 팀을 묶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할 때 두 사람씩 묶어서 실험을 했죠. 그런 것처럼 두 사람씩 묶어서 실험을 하는데 한 명은 이제 프린시플이 되는 거고 다른 한 명은 에이전트가 되어서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했더니 이 논문 이제 피겨 1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보냐면 Y축은 에포트 정도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실험에서는 에이전트가 E의 값을 예를 들어서 0.1 혹은 0.2 이런 식으로 해서 1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이 제일 큰 에포트 값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에포트 값은 0.1이고 제일 큰 에포트 값은 1이에요. 그래서 Y축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이 값을 얼마나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프린시플이 컨트랙트를 제시를 할 때 W하고 E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때 이 E 값, 요것도 지금 Y축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포트, 이 대문자 E와 소문자 E는 Y축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자, X축에서는 뭘 측정을 하고 있냐면, X축에서는 W-E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X축에서는 이제 지금 X축에서는 이게 W- 대문자 E예요. 소문자 E가 아니고. 그래서 X축에서는 이 각 프린시플들이 컨트랙트를 제시를 하죠. W하고 E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W-E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W-E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받은 임금 마이너스 비용이죠. 근데 아마 이 실험에서는 간단하게 비용을 그냥 에이전트가 기울인 에포트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아마 실험을. 그래서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W에서 자기가 받은 임금에서 자기가 실제 기울인 노력 E 요걸로 이제 에이전트 페이오프가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린시플이 제시하는 컨트랙트 여기서부터 W-E라는 걸 계산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에이전트의 페이오프죠. 그래서 W-E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보다 좋은 컨트랙트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문자 E 값은 이 에이전트의 페이오프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소문자 E이긴 하지만 이 대문자 E라는 값은 프린시플이 그냥 제안하는 거죠. 그래도 요 정도는 너가 좀 에포트를 좀 선택을 해주지 않겠니? 하고 프린시플이 제안을 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린시플이 제한하는 컨트랙트로부터 우리가 이 W-E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고 그럼 결국 이 값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페이오프 혹은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주고 싶어 하는 어떤 페이오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렌트라고도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너가 이 컨트랙트를 내가 제시하는 컨트랙트를 너가 억셉을 하면 너는 이제 요만큼 W-E 대문자 E만큼 너가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W-E 값을 여기 X축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 점 보세요. 요 빨간 점 이거는 뭐냐면 31에서 3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프린시플이 굉장히 좀 괜찮은 컨트랙트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프린시플이 제시한 컨트랙트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0에 뭐 5 뭐 이런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린시플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40원 줄 테니까 너는 에포트를 한 그래도 5 정도는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5 빼면 이제 35죠. 그래서 요 빨간 점은 뭐냐면 이제 프린시플이 좀 임금은 많이 제시하고 그 대신 좀 요만큼 노력해 주지 않겠니? 하고 제시하는 노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컨트랙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파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죠. 예를 들어서 W하고 E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금은 40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력이 30인 거지. 그래서 40에서 30 빼면 10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컨트랙트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프린시플이 제시하는 컨트랙트가 야, 내가 임금 40 이렇게 많이 줄게. 그 대신에 너도 겁나 좀 노력 좀 해줘. 하고 30만큼이나 좀 노력을 좀 해주지 않겠니?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빨간색 컨트랙트와 파란색 컨트랙트를 비교를 해보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빨간색 컨트랙트가 훨씬 기분이 좋은 거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빨간색 컨트랙트에서 대문자 E라는 거는 프린시플이 제안을 하는 거지 이제 요만큼 좀 해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지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 자기의 노력을 이 대문자 E만큼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제안 자체가 프린시플이 좀 굉장히 좋은 어떤 제안을 에이전트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파란색 제안은 그 반대로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별로 안 좋은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상황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좀 안 좋은 제안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자, 맨 위에 선을 한번 봅시다. 자, 맨 위의 선은 뭐냐면 이 맨 위의 선은 지금 대문자 E의 값을 이렇게 평균을 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컨트랙트, 이 까만색 컨트랙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어떤 프린시플이 까만색 컨트랙트를 제시를 했다면 그때는 평균적으로 프린시플들이 에이전트에게 좀 요 정도는 해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에포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6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파란색 요 파란색 컨트랙트, 요 파란색 컨트랙트는 지금 보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컨트랙트를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프린시플들이 좀 요 정도는 해주세요 하고 제안하는 노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지. 즉 이 맨 위의 선, 이 파란 선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즉 이제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에게 더 나은 계약을 제시를 함에 따라 프린시플이 좀 원하는 노력 수준도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뭐 사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내가 좀 너한테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너는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줘 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밑에 빨간색 선은 뭐냐면 그러한 제안을 받고 이제 수락을 한 후에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에포트를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빨간색 곡선도 우상향하고 있죠? 즉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에이전트는 프린시플이 더 좋은 계약을 자기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그거를 수락하면 나도 에포트를 더 높은 값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상에 의하면 에이전트는 전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에이전트는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을 때 그거를 수락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에포트를 선택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더 높은 수준의 에포트를 선택을 하면 자기 페이오프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걸 수락하고 나면 에이전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빨간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걸로부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이걸로부터 우리는 에이전트들이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상, 즉 셀피시한 그런 선호를 가진 뭐 꼭 그런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구나. 이 에이전트들이 이런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 빨간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프린시플들도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프린시플은 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린시플들은 더 좋은 제안을 하죠. 자, 그런데 프린시플들이 왜 에이전트에게 더 좋은 제안을 했을까? 프린시플들이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제안을 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프린시플들은 완전히 셀피시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들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자, 셀피시한 프린시플은 가능하면 에이전트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에이전트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는 있어. 따라서 그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이용을 해먹는 거죠. 셀피시한 프린시플들이. 그래서 프린시플이 셀피시하더라도 에이전트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함으로써 에이전트들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보답할 거를 예상을 하고 셀피시한 프린시플들이 좋은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부터 프린시플들도 이제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는 에이전트들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 간의 차이가 있죠. 이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 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린시플들이 그래도 좀 한 요 정도 노력은 좀 해주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에이전트들은 그거보다는 노력을 적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혈킹은 이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에이전트들은 완전히 100% 혈킹해야 되죠. 즉 프린시플이 돈 임금 얼마 주고 좀 어느 정도 노력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들은 그 돈 받고 일을 전혀 안 할, 즉 에포트를 0, 즉 완전히 100% 셜킹할 사실 인센티브가 있는데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느 정도 셜킹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셜킹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100% 셜킹은 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 빨간색 곡선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에이전트들이 어느 정도 셜킹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100% 셜킹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포인트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프린시플이 퍼니시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이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이제 좀 일을 시키고 나서 하급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체벌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프린시플이 만약에, 자, 여기서 대문자 E는 프린시플이 제한하는 노력 수준이고 소문자 E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선택하는 노력 수준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에이전트가 실제로 선택하는 노력 수준이 프린시플이 애시당초 계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적어. 그러면 퍼니시를 하고, 그 반대로 에이전트가 실제로 선택한 노력 수준이 계약 조건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커. 그러면 프린시플이 이제 리월드를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퍼니시먼트나 리월드는 아무 효과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프린시플이 퍼니시를 하거나 리월드를 하면 결국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데, 근데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이렇게 퍼니시먼트나 리월드를 통해서 비용이 지출되면 그걸로부터 딱히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퍼니시먼트나 리월드를 통해서 베너핏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프린시플은 이러한 퍼니시먼트나 리월드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따라서 퍼니시먼트나 리월드가 없으니까 뭐 애시당초 우리가 봤던 그러한 프리딕션으로부터 전혀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프린시플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프린시플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굉장히 바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모든 결과 다 나왔어요. 자, 모든 결과 다 나오고 봤더니, 자, 프린시플 입장에선 내가 에이전트한테 임금도 주고 그 대신 이제 요 정도만 좀 노력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가 지금 내가 제안한 내 계약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안한 노력 수준보다 택도 없이 부족한 노력 수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가 크겠죠. 이제 임금은 자기한테 비용인데 자기한테 이제 베너핏은 에이전트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에이전트가 노력도 안 하니까 자기는 되게 손해가 굉장히 큰 거죠. 즉 에이전트가 자기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면 프린시플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에이전트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나쁜 짓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셜킹을 하면, 즉 자기가 제안한 노력 수준보다 적은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면 퍼니시를 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제안한 노력 수준보다 에이전트가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리월드를 할 인센티브가 있겠죠. 따라서 에이전트는 이거를 내다보고 이 에포트를 이렇게 많이 즉 프린시플이 어느 정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셜킹하지 않고 그래도 그 정도 좀 에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시플이 만약에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퍼니시먼트나 리월드가 맨 마지막에 가능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에이전트의 에포트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요게
어떤 새로운 프리딕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자,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니까 지금 혈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서플이 대문자 E만큼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 대신에 임금을 W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제시를 했고 에이전트가 그 계약을 이제 수락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셜킹했어. 그래서 실제 노력 수준이 적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니까 프린서플들이 68%의 경우에 이제 퍼니시먼트를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프린서플들이 이 68% 적어도 68%의 프린서플들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즉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퍼니시먼트를 하면 자기한테 비용만 발생하고 딱히 남는 게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니시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이제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들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도 보니까 자, 이 경우는 계약 조건보다 에이전트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보니까 41%의 경우에 프린시플들이 리월드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들이 에이전트한테 돈을 더 추가로 준 거예요. 보너스로. 이걸로부터도 그렇구나. 프린시플들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숫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68%하고 41%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프린시플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퍼니시를 엄청 하는데 자기한테 뭔가 더 좋은 게 생겼을 때 리월드는 그만큼은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 프린서플들이 느끼는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이 좀 더 효과가 크구나 하는 거를 이제 또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빨간색 여기 보면, 자, 이 실험에서 이제 이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너가 셜킹을 하면, 즉 너가 선택한 노력 수준이 이 계약 조건보다 적으면 너가 퍼니시먼트 받을 것 같니 안 같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4%의 에이전트들이 내가 셜킹을 하면 나 아무래도 퍼니시먼트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퍼니시먼트를 받은 거지.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사람들의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이 포지티브한 감정보다는 훨씬 더 좀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숫자를 보면, 자,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계약 조건보다 노력 수준을 더 많이 해주면 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의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41%밖에 보너스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퍼니시먼트와 리월드가 가능하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좀 달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유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퍼니시먼트와 리월드가 가능하도록 해줬더니 셜킹 하는 사람들의 정도가 굉장히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퍼니시먼트 받기도 두렵고, 그래서 이제 에포트를 높일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리월드를 바라고 에포트를 좀 높일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셜킹 하는 정도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에포트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퍼니시먼트와 에포트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실험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미있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결과는 뭐 다양한 조건 하에서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즉, 이 결과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그런 결과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부분. 그래서 렌트가 크면 에포트가 높다. 이 부분. 즉, 프린시플들이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거를 수락한 에이전트들은 에포트를 더 많이 하더라. 자, 이 결과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결과다. 즉, 이 결과는 뭐 굉장히 다양한 조건 하에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에는 뭐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관련된 결과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4개만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수행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로버스트한 사실 하나는 프린시플이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에이전트가 그거를 수락하면 더 에포트를 많이 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요런 재밌는 결과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제 그 웨이지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페이오프가 변하죠. 그래서 더 높은 웨이지를 프린시플이 제안을 하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고, 프린시플이 낮은 웨이지를 제안하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페이오프가 줄어드니까 안 좋은 거죠.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에포트 레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포트와 렌트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으니까 웨이지가 높아지면 에이전트들의 에포트도 높아지고, 웨이지가 낮아지면 에이전트들의 에포트도 낮아지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즉 웨이지가 올라갔을 때 에포트에 미치는 효과와 웨이지가 내려갔을 때 에포트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머릿속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웨이지가 줄어들었을 때 효과가 웨이지가 높아졌을 때 효과보다 훨씬 커요. 자, 이 관련된 실험 연구를 이 저자들이 했는데, 자, 여기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면서 이제 웨이지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웨이지가 낮아졌을 때 에이전트들의 노력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높을 때 낮을 때 에이전트들의 에포트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일래스티시티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증가했을 때, 자, 웨이지가 증가했을 때 에이전트들이 선택하는 에포트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웨이지가 1% 증가했을 때 에이전트들이 선택하는 에포트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계산을 했더니 0.3이 나왔어요. 즉 프린시플이 웨이지를 1% 더 제시를 하면 에이전트가 그거를 수락을 하고 나면 에포트를 0.3%만큼 더 늘린다는 거죠. 즉 지금 양의 관계가 있죠. 웨이지가 증가했더니 에포트가 늘어났어요. 양의 관계가 있고, 특별히 이 실험에서는 지금 0.3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0.3%만큼. 자, 그런데 웨이지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즉 웨이지가 1% 줄었을 때 에포트가 몇 퍼센트 줄어들까 하는 걸 봤더니 0.82%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웨이지가 늘어나면 에이전트들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에포트를 늘려요. 그리고 웨이지가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들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포트를 줄여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웨이지가 높아질 때는 에포트를 높이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높여. 근데 반대로 웨이지가 떨어지면 에포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낮추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웨이지 인크리스와 디크리스의 효과가 굉장히 다르고 특별히 이 웨이지 디크리스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웨이지 디크리스의 효과가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나미널 웨이지가 스티키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 임금을 나미널 웨이지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회사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웨이지가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별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미널 웨이지가 이제 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 이 경기가 좋을 때는 웨이지가 높고 낮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웨이지가 낮고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고 나미널 웨이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스티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특별히 다운워드 리지디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운워드 자, 다운워드 리지디티가 존재한다. 임금에는 즉 임금이 경기가 좋을 때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쁘다고 임금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워드 리지디티가 존재하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스티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이런 결과들이 한몫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즉 웨이지가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웨이지를 이제 디크리스하면 그게 사람들의 에포트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웨이지는 이제 좀 내리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하는 이런 효과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러한 스티키 프라이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저자는 포크는 이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이제 필드에서 해봤어요. 자 필드에서 했다는 거는 보통 실험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실험은 대학교에서 실험실에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한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밖에서 대학교 밖에서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필드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우리가 랩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에서 이 체리티 재단을 재단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한 거예요. 자, 이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한 기부 재단과 협력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기부를 받는 재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녹색 우산이라든가 뭐 월드 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재단에서 이제 기부를 받아서 활동을 하죠. 자, 이런 이제 재단 한 군데하고 협업을 해서 자, 이 재단에서 10,000명의 사람에게 우리 재단에 기부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우편을 보낸 거예요.
자, 10,000명의 사람에게 이 재단에서 이제 우리 재단에 기부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우편을 보냈어요. 우편물을. 자, 우편물을 보내는데, 자, 첫 번째, 자,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그룹에는 No Gift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 그룹에서는 이 기부 좀 해주세요 하는 레터만 보냈어. 자, 이 두 번째 그룹 스몰 기프트 컨디션이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편물을 보낼 때, 자, 우리 기부 좀 해주세요 하는 레터와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보냈어요. 여기서 조그마한 선물은 뭐냐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수의 아동이 이제 손으로 쓴 그런 카드를 레터와 함께 보냈어요.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 컨디션에서는 이제 라지 기프트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부 좀 해주세요 하는 레터와 함께 앞에서 얘기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수의 아동이 쓴 카드를 4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 아동이 보내는 카드를 일종의 기프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러티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레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너들에게 일종의 기프트를 보낸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뭐 이런 거를 좀 드립니다, 추가로.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앞에 실험 결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제 사람들은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프트에 반응을 할 거다. 그래서 기프트의 정도가 많아지면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반응을 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이 기프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12%의 사람들만이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런데 작은 기프트를 줬더니 14%의 사람이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왔고, 기프트가 많은 상황에서는 21%의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숫자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부터 실제로 이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실제 현실에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일반인들도 이러한 리시프라시티 선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프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부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는 걸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기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재단들 입장에서는, 체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기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로부터 이제 이 어떤 이 기부 재단들이 이러한 기부 전략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부 관련해서 뭐 우편물 받거나 하면 간혹 보면 이제 그런 재단들에서 그냥 레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작은 무슨 손편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책 볼 때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쓰는 그 뭐 북클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레터에 넣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부 재단들이 그 기부 전략을 좀 수정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이 연구들은 이 밑에 나오는 연구들은 이제 실제 회사들에 가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연구들은 이제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작업장에 있는 이 워커들을 보니까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봤더니 자기들이 이제 unfair하게 대우를 받으면 에포트를 줄이는구나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분석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지스톤 타이어라는 회사에 가서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지스톤 타이어에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관련 정보를 모았고, 이제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라고 이게 아마 건축 관련된 그런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은 이제 에어라인 이제 항공회사 들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이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을 역시나 똑같이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언페어하게 대우를 당하면 에포트 정도를 이제 줄이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실제 현실 데이터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 질문은 사실 실험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자,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했는데 이제 고러고러한 이제 결과 나오는 이유는 뭐 굉장히 돈 조금 걸고 실험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해봤자 10,000원, 2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거면 사람들이 그냥 그래 너 많이 먹어. 그리고 나도 그래 좀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현실에서 오고 가는 그런 큰 금액이라면 그런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행동 안 할 거야, 이런 이제 반론이죠. 그래서 실험을 하면 보통 이러한 그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거지, 이러한 반론이 항상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실험이 이제 얼마만큼의 돈이 달려 있는 실험이었냐면 이제 작은 경우에는 한 주 일한 임금, 그리고 많으면 10주 일한 임금이 달려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주면 이게 지금 10주면 좀 70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루에 5만 원이라고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금액에서부터 굉장히 큰 금액까지를 걸고 이렇게 실험을 수행을 했더니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사람들의 비헤이비어에. 그래서 이런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에서 결과가 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한 반론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래서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은 스테이크 사이즈와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cultural difference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cultural difference는 사실 실험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사람들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화나 백그라운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 좀 다르고, 그로부터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다양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유럽 사람들과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좀 뭐 놀랍지 않고 이제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좀 경쟁적인 문화도 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는 정도가 낮더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프린서플이 되면은 이제 제안하는 에이전트에게 제안하는 컨트랙트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지도 않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막 엄청 많이 에포트 해주지도 않고,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그러한 기프트 익스체인지 정도가 굉장히 높더라, 미국에 비하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이제 좋은 컨트랙트를 제안하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에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는 정도가 미국과 유럽이 다르더라. 특별히 미국에서는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는 정도가 낮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제 비슷한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이제 뭐 지방 간에 뭐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을 수 있죠. 그 지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컬처럴 디퍼런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뭐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 동아시아 국가들 3국 사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부터도 또 사람들의 행동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컬처럴 디퍼런스로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교환에 있어서 이런 리시프라시티 선호가 작동을 할까 이제 이게 궁금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어요.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바이어, 다른 사람은 셀러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고 그래서 바이어는 셀러한테 물건을 사는 거고 셀러는 바이어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리시프라시티 정도가 시장에서의 이러한 거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치를 어떻게 넣었냐면 자, 바이어가 먼저 셀러한테 돈을 줘. 바이어가 먼저 셀러한테 돈을 내요. 그러고 나면 셀러는 그 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높은 퀄리티의 프로덕트를 바이어에게 줄지 아니면 낮은 퀄리티의 프로덕트를 바이어에게 줄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일종의 기프트 익스체인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래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이제 프라이스를 이제 높게 쳐줬어.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프라이스를 좀 높게 쳐줬으니까 나도 좀 퀄리티 높은 걸로 좀 대갚아 줘야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가격을 막 후려쳤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를 되게 조금만 줬어.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가격을 후려쳐서 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냥 퀄리티 낮은 걸로 그냥 대갚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시프라시티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소셜 컴패리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기 이제 기프트 익스체인지 상황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실험 연구를 계속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많이 느꼈겠지만 이게 레이버 마켓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피고용인이야. 그래서 한 명은 고용자고 다른 한 명은 피고용인. 그래서 이러한 어떤 레이버 마켓 상황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를 생각하면 뭐 프린서플은 한 명, 이제 사장님 한 명이고 종업원 한 명인 그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장님 한 명이고 종업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업원들 간의 어떤 소셜 컴패리슨 이런 것들이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앞에서는 이제 프린시플 한 명, 에이전트 한 명이었죠. 근데 여기 실험에서는 프린시플 한 명이고 에이전트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임플로이어가 고용인이 한 명이고 피고용인이 두 명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플로이어가 피고용인 두 명에게 이제 웨이지를 주고
일을 부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먼저 인플로이어가 자, 웨이지는 얼마예요? 하고 이제 어나운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웨이지를 얼마 줄 테니까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어나운스를 해요, 인플로이어가. 자, 그렇게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피고용인이 이제 에포트를 선택을 해요. 이제 인플로이가 2명이죠. 피고용인이 2명인데 첫 번째 피고용인이 먼저 에포트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용인은 첫 번째 피고용인이 에포트를 얼마나 선택하는지를 봐. 그 다음에 자신의 에포트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인플로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인플로이가 뭐 에포트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에포트 조금 하기는 예를 들어서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인플로이 입장에서도 처음에 에포트를 선택을 할 때 자기가 두 번째 인플로이가 얼마나 에포트를 선택할지는 자기는 모르죠. 그 사람은 나중에 선택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두 번째 인플로이가 에포트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애시당초 조금만 에포트 선택하면은 비교되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첫 번째 인플로이도 뭔가 에포트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인플로이는 그거를 보고 나서 자기도 좀 에포트 많이 할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로이어가 웨이지를 좀 많이 줄게, 내가 웨이지 많이 줄 테니까 일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봤더니 인플로이 둘 다 굉장히 에포트를 높게 선택을 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남과의 비교된 어떤 소셜 컴패리슨 이러한 효과가 이러한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있더라.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 사실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레이버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 인플로이어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연구인데, 그래서 그런 연구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소셜 컴패리슨이 이런 레이버 마켓에서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재밌죠. 왜냐하면은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남과의 비교라는 거는 사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전혀 연구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전통 경제학에서는 내가 얼마나 먹는지,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만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실 실제 현실은 그렇진 않죠. 실제 현실에서는 남과 비교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면 나도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라도 이제 구찌 핸드백을 사고, 그리고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옆에 사람이 벤츠를 끌고 다니면 나도 벤츠를 끌고 다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소셜 컴패리슨이라는 것이 우리 실제 우리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무시해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두 번째 연구는 이제 필드 실험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인플로이어 1명이고 2명은 인플로이 2명인 이런 상황을 이제 필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자,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한 조건 하에서는, 자, 둘 다 모두 이 인플로이 역할을 맡은 사람, 이 둘 다 모두 웨이지를 25%를 깎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한 명만 웨이지를 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지금 둘 다 웨이지가 깎였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한 명만 웨이지가 깎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소셜 컴패리슨이 효과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지금 한 명만 웨이지가 깎였죠. 그래서 지금 남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임금 깎인 사람을 보면 임금 깎인 정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남하고 비교되는 효과까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첫 번째 경우에는 사람들이 15% 정도만 이제 에포트를 줄였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임금 줄어든 사람의 선택을 보니까 지금 에포트를 34%, 즉 거의 첫 번째 경우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에포트를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셜 컴패리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월급 깎을 때 다 똑같이 깎아야지. 누구는 깎고 누구는 안 깎고 하면 이거 큰일 난다라는 거를 이제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고용인들을 페어하게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레슨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예요. 자, 여기서 연구 주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을 똑같이, 그래서 누구는 뭐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누구는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이런 거는 이거 불평등이 있어서 싫어. 모든 사람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임금을 받는 게 좋아.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게 이제 정말 좋을까?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리서치 퀘스천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프린서플 1명이고 에이전트가 2명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1명, 피고용인 2명이에요. 자, 그리고 자, 앞서와는 다르게 지금 프린서플 1명이고 에이전트가 2명인데 이 사람들이 12번을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한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지금 3명이죠. 이 3명이서 먼저 한번 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2번 동안. 그래서 이 똑같은 3명이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을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보면, 지금 한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한 그룹에서는 프린시플이 프린시플이 컨트랙트를 이제 제안을 하죠. 프린시플이 컨트랙트를 제안을 할 때 한 그룹에서는 에이전트 2명에게 제시하는 임금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그룹에서는 프린시플이 컨트랙트를 제시를 할 때 두 에이전트에게 제시하는 임금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임금이 동일 임금이죠. 항상.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이 에이전트 2명의 임금이 항상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동일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프린시플이 한 에이전트한테는 웨이지를 좀 높게 오퍼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웨이지를 좀 낮게 오퍼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과연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을 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쁘다면 도대체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 거냐,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문제 제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시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사람들은 이게 지금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페어한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이게 동일 임금을 받는 게 페어하다라는 거를 언제 느끼냐면,
모두가 똑같은 노력 수준을 기울일 때나 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전트가 1번 에이전트, 2번 에이전트가 있는데, 자, 1번도 100만 원을 받고 2번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둘 다 직장에 똑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도 100만 원, 두 번째 사람도 100만 원 받았어요. 똑같은 임금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페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봤더니 1번 사람은 지금 엄청 많이 일을 하는데 2번 사람은 그냥 뭐 자빠져 노는 거예요. 지금 에포트가 1밖에 안 돼. 그러면 1번 사람이 지금 페어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동일 임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일 임금을 통해서 페어하다고 느끼는 거는 언제 그러냐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에포트를 똑같이 할 때만 동일 임금이 페어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 간에 에포트 수준이 다르면 이 1번 사람은 당연히 언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 그러면 언페어하다고 생각하니까 1번 사람은 에포트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동일 임금이 오히려 전반적인 에포트를 줄이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가 뭐냐면, 자, 위에서는, 자, 밑에 이제 점선은 이제 동일 임금을 받은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 컨디션 1 그룹이에요. 그래서 밑에 점선은 동일 임금을 받은 그룹이고, 위에 실선은 동일 임금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 간에 임금이 다를 수 있는 그룹이에요. 자, 봤더니, 자, 12번 한다고 했죠. 3명씩 팀을 이뤄서 12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봤더니,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피리어드 딱 했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동일 임금을 받는 그룹이나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그룹이나 에이전트들의 에포트 수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피리어드 이제 여러 번 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동일 임금 받는 그룹에서는 에이전트들의 평균 에포트가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이전트 2명이 있는데 똑같은 웨이지는 받았으나 한 명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일 조금 해.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동일 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페어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에포트 수준이 다른데 동일 임금을 받으면 이건 오히려 언페어한 거죠. 그래서 1번 사람이 에포트를 확 줄이는, 그리고 1번이 줄이고 나중에 봤더니 2번이 내가 더 많이 하네, 그럼 언페어해, 나도 줄이고, 이렇게 서로 그냥 에포트를 줄이는 이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다 보니 우리가 빨간색 여기 선으로 이 점선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에포트 수준을 줄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이제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에포트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동일 임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이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제 안 좋은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 임금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 뭐니 해도 이제 머니죠,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선물을 사서 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구한테 뭐 꽃을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은 꽃은 별로 뭐 관심이 없어. 혹은 뭐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무슨 뭐 와이셔츠를 뭐 파란색 와이셔츠를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파란색을 싫어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라면 뭐니 해도 머니니까 사실 돈으로 주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호의를 베풀고 싶으면 돈을 주고, 아 이게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해. 자 이제 너가 이 돈 가지고 너가 원하는 걸 사. 그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실제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여기서 기프트는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는 이제 그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꽃이라든가 뭐 이런 선물. 실제로 사람들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꽃이라든가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대학생들한테 이제 알바를 시킨 거예요. 자, 대학생들한테 어떤 알바를 시켰냐면, 자, 이제 뭐 서류가 있고 이 서류에 이제 막 숫자들이 막 있는데 이거를 좀 엑셀 파일로 좀 옮겨주세요. 이런 알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서류 뭉치 같은 걸 받으면 거기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 엑셀 파일에다가 막 이제 입력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제 실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시간당 12유로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3시간 일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3시간 동안 일하고 총 36유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한 4만 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서 알바를 모았어. 자, 그래서 알바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1번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학생들이 이제 알바를 하겠다고 왔어요. 자, 근데 일을 시키는데 학생들한테 야, 뭐 36유로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긴 했는데, 아유, 야, 7유로 더 줄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 만 원을 더 준다고 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알바하러 왔는데 36유로 받고 3시간 일하는 알바를 하러 왔는데 7유로나 더 준다는 거예요. 기프트 익스체인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7유로만큼을 호의를 베푼 거죠. 기프트를 줬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리시프라시티선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준 그룹하고 비교를 해서 학생들이 6%나 숫자를 더 많이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딱 36유로만 준 그 그룹하고 비교를 했더니 7유로를 깜짝 선물이죠. 7유로를 더 많이 받은 학생들은 6%를 더 이제 일을 많이 한 거야. 에포트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에서의 딱 그 결과죠. 자, 두 번째 이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사람들한테는 36유로를 주는데 이제 물론 36유로 딱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뭘 주냐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룹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그 선물 값이 7유로가 되는 그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실제 실험에서는 보온병? 텀블러를 줬어요. 텀블러.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갈 때 텀블러 가지고 가서 커피 마시면 좀 깎아주죠. 그 텀블러.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일한 대가로 36유로를 주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학생들이 딱 와서 저 알바하겠습니다 하면 36유로 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고 7불짜리 텀블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서는 7불 캐시를 준 거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7불짜리 텀블러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캐시를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물을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지금 캐시를 받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아니 텀블러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집에 보니까 텀블러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텀블러를 또 받았어. 아, 이거 너무 쓸데없어. 그래서 텀블러보다는 사실 캐시를 받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1번 그룹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2번 그룹에 비하면. 자, 근데 봤더니 자, 2번 그룹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준 그룹이 있겠죠. 그래서 뭐 3번 그룹은 이제 그냥 딱 36유로만 주고 만 그룹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2번 그룹은 3번 그룹에 비해서 30%나 더 많이 학생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야, 이게 뭐니 해도 다 머니는 아니구나.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선물을 주고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캐시를 줬어요. 그럼 뺨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10만 원 캐시를 주면 뺨 맞을 수 있는데 10,000원짜리 꽃이나 아니면 10,000원짜리 와이셔츠나 뭐 티셔츠를 사서 주면 아주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뭐 캐시를 주는 게 뭐 최고고 효율성이 되게 높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볼 때 이 어떤 기프트 익스체인지 파워라는 것이 캐시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이러한 실제 머티리얼, 실제 선물이 더 큰 어떤 기프트 익스체인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서로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캐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도 꽤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또 다양한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게 뭐 사실 굉장히 대목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선물 주고받는 행위가 되게 못마땅한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분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와이셔츠 싫어하는 사람한테 와이셔츠를 주면 그 와이셔츠라는 거는 중요한 리소스인데 그게 웨이스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inefficiency, 비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프트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기프트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제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순전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기프트 익스체인지라는 거를 보는 거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어떤 그런 면만을 보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을 통해서 기프트 익스체인지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희가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실험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